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1월, 2월. 자, 우리가 이제 수교 처음 개강하는 날인데요. 자, 일단 OT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OT 자료를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궁금한 게 이제 교재죠. 그래서 교재는 거기 쓰여 있는 대로 이제 새로 나온 교육학 신론 1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원래 기존 신론에서요. 그 교육과정 부분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빼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요. 자, 그 차원에서 우리가 분석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게 빠지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가 7번 동안에 그 서답형으로 바뀐 형태에서 시험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고 앞쪽에 한 2번 정도만 문항수가 좀 변경됐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물론 요번에는 논술형이 없어지긴 했지만 배점 자체에서는 사실은 똑같아. 계속 24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논술형이라는 개념이 우리 논술 자체는 사실 뭐 교육학에 이렇게 논술을 쓰는 거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5점짜리 문제가 2개가 합쳐서 10점짜리 문제였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사실은 나눴다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7년 동안에, 그러니까 7번 동안의 그 문제를 보면은 그 아주 기존에 중간에 객관식을 한번 봤던 시절, 또 그 전에 서답형을 봤던 시절, 또 아주 예전에 객관식이 포함됐던 시절이 있거든요. 객관식, 주관식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실은 그때는 어떤 이제 그 수리 철학 부분도 고전적인 철학 부분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교육학의 발달 아니면 뭐 수학 교육 개혁 운동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수학 교육 과정에 대한 1차부터 시작해서 7차 또는 2007, 2009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섞어서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바뀌어진, 그러니까 최근도 아니에요. 벌써 7번인데 7번 동안에 본 문제를 분석해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 건 이제 더 이상의 그런 유형은 내지 않겠다는 거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는 출제하지 않겠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론도 이제 완전히 개정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그러고, 저도 마찬가지로 수업에서 그 앞부분 내용은 하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바뀐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는 상황보다는 우리가 이제 인지한 거죠. 예. 이제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빠져나가서 사실은 이제 주력을 하는 것은 2015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주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해야 할 것들은 이제 자료로 추가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기본 교재를 교육과정이 없는 신론 1을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OT 자료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제 요번 1월, 2월 강의에 대한 세부 계획이 있죠. 예, 그래서 그거는 약간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인강 선생님들은 상관은 없으시지만, 물론 인강 선생님도 이제 업로드 되는 거에 대한 날짜가 있으니까 상관이 있으시지만, 그 구정이 있는 부분 빠지는 걸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 강의 계획에서요, 기본 강좌 계획에 대한 거하고 특강 계획에 대한 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 연간 강의 계획은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1년 커리큘럼을 쭉 따라오실 때, 고득점, 거의 만점을 맞게 해드리는 상황에 어느 정도의 감점을 있느냐가 이제 약간 좌지우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우리가 베스트는 여기에서 시간을 축적해서 내용학을 푸는데 시간을 좀 투자하시라는 게 우리 수학교육론의 전략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계획을 꾸준히 따라오셨을 땐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제 처음 개강을 해서 하는 건 이제 신기한 이론반이라 이제 말씀드렸던 개정된 신론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기본 이론을 다 정리할 거예요. 그러고 3, 4월에는 교재 연구를 하죠. 이번에 연도에는 이 부분을 좀 천천히 하고 싶어서 이제 2개월로 나눴고 지도서하고 분류를 해놨어요. 그리고 5, 6월에 기출 100선은 기출 문제를 이제 선별을 해서 이제 100개 정도의 문제 안에서 이제 개념 정리까지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1월부터 6월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안에서 오른쪽에 특강 쪽을 한 번만 봐주시면
특강에서 1월에 있는 특강이 이제 뭐 교육과정 비교표, 별책 유의사항 특강 이렇게 있죠. 자, 별책 유의사항은 제가 오늘 별책을 나눠드렸고 그 다음에 그 별책을 갖다 정리한 것이 사실은 지금 오늘 나간 자료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의사항이라는 자체는 다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진도가 나간 다음에 한 주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복습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게 특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우기 특강이라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인데 사실 선생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교육과정 비교표라는 거는 뭐냐면 별책 안에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지금 나눠드린 게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인강 선생님들은 이게 이제 자료로 올라가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뭐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거는 1년 동안 들고 다니면서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만 하면 너덜너덜 거려요.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도 권장해요. 이렇게 코팅을 하셔서 들고 다니시면 이동 중에도 좀 보시고 이러면 시간 활용이 되고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교표라고 올라간 거를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멀지 않아서 나는 학원에 와서 이걸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진짜 들리니까 오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비교표하고 별책에 대한 부분을 외우는 걸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복습을 하는 특강이고요. 어떤 다른 특강보다도 상당히 유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2월에는 신논 테스트 특강이라고 되어 있죠. 탐구 논의 문제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1월, 2월에 신논을 통해서 이론을 다 정리하거든요. 자, 그리고 신논을 통해서 이론을 정리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뒤에 탐구 문제를 포함해서 말하자면 정말 말 그대로 테스트예요.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가 하는 테스트, 본인의 그 복습 점검을 하는 특강이라서 이거는 거의 마지막 주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케줄이 그러면 뭐 3월 첫 주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선은 이건 이제 인강 선생님들은 뭐 거기에 맞추시면 되고 직강 선생님들은 이제 미리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복습할 시간은 드리기는 할 건데 밀려서 하는 거는 아니고 매주 복습을 하셔야 되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시간에 구애받을 것 같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기본 강좌가 있고 옆에 특강이 있죠. 그러면 자체를 제가 묶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두 개를 활용을 할 때 효과가 아주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공부 방법에 준해서 공부를 하셔서 마지막까지 잘 맞추신다면 정말 고득점은 충분한 거예요. 예,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시죠. 이 어떤 전체적인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에서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1월, 2월을 그렇게 기본 이론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놓고 방향을 설정을 하면서 내가 공부할 거리를 만들어 놓는 게 1월, 2월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3, 4, 5, 6월에 보시면 중1 지도서부터 해서 고1 지도서까지 4번 동안 요번에는 좀 여유 있게 보고 싶어서 한 달에 지도서 하나를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끔 기본 3, 4, 5, 6 강좌와 더불어서 지도서를 같이 정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6월까지 해서 상반기 6월까지 해서 모든 이론을 마무리 지셔야 돼요. 근데 그 마무리 짓는다는 게 강의만 듣고 그냥 정리만 해놓는 수준이 아니고요. 본인 걸로 완전히 만드셔야 돼요. 외우게 됐든 뭐가 됐든 본인의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자체를 6월에 마무리를 지시면 7, 8, 9, 10월을 보시면 다 단원별 모의고사하고 실전 모의고사예요. 거기에서 모의고사 반과 단원별 모의고사 반에서 문제를 자유롭게 풀 수 없다면 그건 내 거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11월 달에 시험장에 가는 거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7, 8, 9, 10월은 내가 정말 시험장에 가서 문제 푸는 것처럼 푸셔야 되는데 7, 8월은 어느 정도의 여지를 드리고 싶어서 단원별로, 영역별로 먼저 공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예습할 시간이 있고요.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정말 말 그대로 실전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답안지를 꽉꽉 채우지 않는다면 그거는 11월 달에 시험장 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이 커리큘럼에 맞춰서 기본 강좌와 특강을 가지고 활용을 하셔서 6월까지 정리를 하시고 7월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7월부터는 반복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잔소리를 많이 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언제까지는 뭘 완성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지키셔야 돼요. 계획을 이렇게 같이 와서 우리가 공부하기로 했는데 혼자 하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한 주를 미루기 시작해서 한 주가 밀리고, 만약에 뭐 직강을 들으시다가 인강으로 바꿔서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뭔가에 변경이 생기고 수정을 하죠. 이러면 계속 그런 일이 생겨요. 정말 이건 10개월이니까 웃기죠. 10개월 동안에 정말 뭐 웬만한 거 안 하고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집중을 하셔야 되니까 그 안에서 정말 미루지 말고요. 늦추지 말고요.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복습의 속도를 늦추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뒷장을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적어놨는데 1번은 물론 마찬가지. 절대 빠지면 안 되고요. 직강은 물론이거니와 남자 선생님들 뭐 예비군 훈련 정도? 그리고 너무나 몸이 아파서 못 나온 정도라는 개념이 있을 때가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 이제 인강으로라도 빨리 이제 채워 넣으시고요. 사실은 매일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들은 무조건 날짜를 하나 정해 놓으세요. 내가 이게 이제 토요일 정도 강의가 돼서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오전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올라가는 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딱 같은 자리에 앉아서 들으셔야지, 나는 월요일날 들었다가 화요일날 들었다, 이거는 절대 도움이 안 되고, 인강 선생님들 중에서 합격을 하시고 나서 소식을 전해오시는 모든 분의 똑같은 의견이 그래요. 정말 인강을 직강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지키셔야 혼자 공부하는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면 월요일, 그래서 정해서 정확하게 그걸 지키셔야 돼요. 대신에 되려 활용만 잘하시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보다도 더 시간을 잘 지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미루지 말아야 될 건 복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수업을 하시고 가신 다음에 특강이 있으면 조금 늦게 끝나지만 없는 날은 오후의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활용하셔야 돼요. 충분히 활용하셔서 만약에 저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계획표를 짜실 때 그 복습 시간을 넣어놔야 돼요. 복습 시간을 정확히 넣어놓고 그 이후에 스케줄을 잡으셔서 딱 하고 가면은 정말 마음도 편하고 개운하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미루지 마시고요. 노트에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과 빈칸 채우기 자료, 문제 등 따로 나간 자료들 있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잘해서 나간 자료는 굳이 따로 정리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정리를 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절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을 미루지 마세요. 이게 뭐 다음날, 다음 주 월요일 절대 미루지 말고요. 그냥 본인 스스로 약속을 하셔서 그냥 복습은 그날 하세요. 자, 그날 수업을 듣고 수교 복습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나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최소 3시간? 어떤 분들이 처음 수교를 공부한다라고 만약에 하시면 5시간. 천천히 완벽하게 하라고 5시간 맥시멈. 평균적으로 3시간 이상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자, 처음으로 수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 2시간을 권장. 그 다음에 지금 처음이 아니라고 반복을 하는 분이시라면 하루에 1시간.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나는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뭐 수업 듣는 날, 내용학 듣는 날 빼고 5일 정도를 5시간 공부하는 것과 일요일 하루에 몰아서 나는 8시간 수교를 공부하겠다는 거의 차이는 너무 차이가 나요. 5시간, 하루에 1시간씩 해서 5시간을 매일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 2번째 또는 3번째 좀 반복적으로 하셨던 분은 하루 1시간을 못 지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처음 하시는 분도 하루에 2시간을 투자하지 못하진 않아요. 반드시 그것도 고정된 시간. 그쵸? 각자의 스케줄에 맞춰서 고정된 시간에 딱 그만큼을 하실 때, 토요일날 강의를 직강 선생님들 들으시고 복습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복습을 잘 해놨다면 그 다음에는 1, 2월 같은 경우는 읽고 반복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읽는 거를 최소 하루에 1시간을 못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면 달라져요. 그리고 달라지는 건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자,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 하고요. 뒤에 보셨을 때 3번하고 4번 있죠? 예, 3번하고 4번은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요번에는 개정된 걸로 하다 보면 거의 새 책을 하시겠지만 혹시 아니시라고 해도 반드시 새 책,
새 노트를 하셔야 돼요. 작년에 정리하셨던 노트를 참고하는 건 좋지만 그 노트를 기본적으로 계속 그 노트만 보는 거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고요. 완전히 새로 배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 처음 들을 때 난 저걸 처음 들어. 저건 내가 처음 배우는 내용이야 라고 했을 때에 인간이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훨씬 빠르대요. 그래서 새 책을 반드시 새 책에다가 새로 하시는 거를 권장이 아니에요. 이건 의무예요. 네, 권장하지 않고요. 의무사항이고요. 반드시 그걸 지켜주시고요. 3번, 4번은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남의 노트, 합격자가 물려준 노트,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지식이지 내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절대 삼가하시고요. 그래서 3번, 4번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계획을 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연간 계획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저와 같은 속도와 같은 걸로 복습을 하시면서 오셔야 마지막에 도착하셨을 때 같은 데 가 있어요. 혼자 하시면 저는 가 있는데 안 와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전체 연간 커리큘럼을 보면서 전체 월별 계획을 짜는 건 이미 정해져 있죠. 선생님들이 하실 건 뭐냐면 각자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루에 어디에다가 그 시간을 넣을 것인가를 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루면 안 돼요. 복습 미루면 안 되고 인강이 됐든 직강이 됐든 강의 듣는 거 미루면 안 되고 속도를 늦추시면 안 돼요. 피치 못해서 한 줄을 빠졌다면 그걸 버리고 그 다음 거부터 따라올지언정 절대 한 주 한 주 미루다 보면 반드시 안 돼요. 그거는 더 잘하실 거니까. 자, 뒤에 5가지 사항을 좀 지켜주시고요. 앞에 보면서 플랜을 다시 한 번만 짜면서 요렇게 해서 요번에 1, 2월에서 우리가 신기한 이론반에서 개념을 잘 정리하고 복습을 하시고 테스트 특강을 하면서 3, 4월로 넘어가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것만 지키면 정말 만점, 고득점을 그러니까 24점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